이제 저희 방송의 꽃이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2000번에 4989, 문자샵 2034, 현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활발하게 대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저희에게 연락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오늘 목소리 너무 힘차고 좋은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마이크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51,500원에 네. 50%를 샀어요. 네, 51,5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비중도 조금 큰 편인데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실까요? 아유, 이거 사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 본전까지 올라옵니까? 올라오는지 안 그러면 뭐 네.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럼 혹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거나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럼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패키징 테스트까지 하는 오사트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모두 네. 고객사로 두면서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님께 조금 혼날 것 같은 게 비중이에요. 50%여가지고 네.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좀 걱정도 되는데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비중부터 이야기를 네.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떤 해당 단일 종목을 비중 50%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좀 담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뭐 한 5%, 10%만 흔들리더라도 계좌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일 종목의 비중을 뭐 50%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당연히 이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대로 저는 충분히 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상한가 한 번이면은 그 가격대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한 25% 정도 올라오면 되겠죠. 충분히 이 매수하신 가격대에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고민하거나 그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매수가 부근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비중은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뭐 지금의 주가 위치 자체가 지난 5월 달에 거의 신고가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해당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돌파가 없이 최근에는 뭐 이제 시장 여파로 좀 주가 조정이 좀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어떤 판가름의 척도는 결국 실적입니다. 지금 어떤 투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이익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뭐 수주 잔고가 뭐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투자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 때는 믿을 건 실적이다. 근데 그 관점으로 한번 하나마이크론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는데 2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법인 쪽에서의 뭐 이익성도 좀 올라와주고 있고,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물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뭐 가동률 100%를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동률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메모리 제품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은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뭐 40%대에서 60%대, 70%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물론 최근에 뭐 목요일과 금요일날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한 47,500원짜리 뭐 잘 지켜주던 자리를 이탈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급감하는 수준으로 변동성이 좀 나온 수준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 그리고 5월 15일자 뭐 그다음에 5월 21일 이 세 가지 구간대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던 자리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은 물량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자체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난 58,500원이 뭐 신고가 자리이겠지만은 그 이상 뭐 6만 구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로는 만약에 비중이 조금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면은 추가 매수도 했겠지만은 비중 자체는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뭐 추가 없이 홀딩 전략 하시면서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한 6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현재 구간 걱정 많이 된다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다행히도 홀딩하고 우리 비중만 좀 조절해서 계속 6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긍정적인 뷰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또 큰 수익까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 만나봤고요. 다음 분 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가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센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이게 어떻게 되세요? 18만 5천 원에 20%인데요. 네. 이거 오래 기다려가지고 오. 너무너무 진짜 오래 인내를 갖고 기다렸는데 네. 뭐 실적도 좋다고 하고 그러니 좀 매도를 좀 언제 해야 되나 그게 1차, 2차 매도가 궁금하고요. 좀 많은 이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매수가 18만 5천 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언제쯤 수익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매니저님께 꼼꼼하게 봐달라고 할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CDMO 기업인데 무증 이후로 좀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일단 바이오 USA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냐를 또 부스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셀트리온에게는 또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2분기에 일단 매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큰 수익 얻으려면 매도가 어디까지 좀 받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뭐 셀트리온을 적정 수준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난 뭐 2월 달에 24만 6천 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 이상이 가야지 적정 수준은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CDMO 기업에서의 이 정도의 실적과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가격대보다 당연히 한 30%, 40%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기업인데 뭐 셀트리온을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그래도 한 24만 원대 가격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훨씬 더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욕심을 아마 내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뭐 이 가격대에 왔을 때에도 2월 달에 이런 가격대에 왔을 때에도 당연히 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셀트리온, 시장에서 최근에 셀트리온의 어떤 평가 자체가 그한 2, 3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좀 횡보의 어떤 흐름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2024년, 25년도에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 차례 워낙 이제 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 부근까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그 탄력성을 좀 같이 받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했을 때 탄력도 자체가 좀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한 40% 정도의 어떤 그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업황 자체도 전 세계적인 어떤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뭐 1년에 뭐 1조 이상의 어떤 매출을 가져다 주는 그 약품들 자체가 올해 뭐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해서 2030년, 31년까지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특허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CDMO 기업들은 뭐 제네릭이라든지 뭐 바이오 시밀러, 특히 뭐 셀트리온은 시밀러 기업이죠. 이런 복제약을 좀 만들어서 수익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시장에서 조금 더 요즘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떤 후보 물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쪽에 좀 더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당연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당연히 홀딩하면서 가져가야 될 위치이긴 하지만 지난 이제 2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런 고점 구간대 있죠. 23만 원부터 시작해서 24만 원, 25만 원 이런 구간에 올 때는 좀 매도 타이밍은 뭐 22만 원부터 23만 원, 24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해당 자리부터는 좀 가져가 보시면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대는 당연히 거래량 자체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더해서 바닥 좀 탈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잠정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 실적 자체가 워낙 2분기 뭐 역대급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구간은 하방보단 당연히 상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2만 원 구간대부터 아무래도 이제 매도 물량들이 지난 3월부터는 조금 발생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 소화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2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매도 라인으로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은 문자로 만나볼게요. 2624님께서 SK 하이닉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83만 원이고요. 비중이 50%인데 13일 날까지 꼭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저희에게 리밋을 주셨어요. 네. 엄청난 임무를 주셨거든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 지금 최대 목표가가 420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메타발로 좀 우려가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좀 임대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설비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점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있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13일까지라는 또 기준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봐주세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이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네. 뭐 결국에 이런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결국 방향성 매매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인데 뭐 그 말은 뭐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뭐 굳건하게 가져가면은 되는 그런 이제 부담 없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달 300만 원 경신했던 그 자리는 돌파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일주일 지나고 13일이면 월요일,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기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등시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나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283만 원인데 당연히 이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283만 원 그 이상의 주가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이 가격대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공개 이후에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뭐 매도가 만약에 그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그런 관점, 뭐 어쩔 수 없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일처럼 어제처럼 뭐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반등시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좀 기간을 더 늘려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300만 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을 또 쉽게 예단할 수는 네. 없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ADR 또 상장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등 시에는 분할 매도 꼭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다음 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모비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5만 원에 15%예요. 네, 55만 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 최근의 흐름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으니까 네, 전망이 알고 싶은 거죠. 전망 저희가 봐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까지 저기 할 수 있을까? 음, 가져가면 될까? 요것도. 네, 현대모비스 전망과 함께 또 목표가까지 저희가 꼼꼼히 네.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피지컬 AI 로봇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거의 네. 현대 에버, 오토에버의 후발주로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이제 두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많긴 한데 주가가 지금 82만 원에서 우하향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크게 막 단가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조금 하방이다 보니까 걱정은 좀 많이 되거든요. 보셨을 때 일단 1차 목표가 어디까지 조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뭐 제가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70만 원 정도는 보면서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워낙 뭐 지금의 어떤 차트상의 흐름,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뭐 추세 자체가 좀 밀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모비스뿐만 아닙니다. 현대차, 뭐 기아, 그다음에 이런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 로봇 관련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한 그래도 5월, 6월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게 흐름들이 나오다가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추세가 대부분 이렇게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리를 딱 생각을 해볼 때 아, 이 자리에서 추세가 다시 한번 더 꺾여가지고 밑으로 바닥으로 더 이제 밀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이 자리를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하실 그런 위치일 텐데 지금 자리는 충분한 바닥 다지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PBR이 0.9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선행 PR도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익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자산 가치도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자체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갔느냐? 그건 또 당연히 아닌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닥 다지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만들어지게 될 때 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일반적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로봇 관련 모멘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지난 원래 6월 뭐 7월 정도 예상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다가 그 상장 일정을 좀 뒤로 미뤘어요. 근데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번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이 되면서 미국에서 대부분의 자금들이 미국에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쏠렸지만 미국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관심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반기 후반부로 좀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삼성이나 SK에서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새만금 쪽에도 대규모 어떤 단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피지컬 AI 쪽의 투자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그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이제는 양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게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성장 가치를 좀 고려해보게 되면은 뭐 70만 원 가격대는 다시 오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때 만약에 뭐 아틀라스의 어떤 그 성장성 자체가 그 시점이 왔을 때 70만 원 구간이 왔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6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80만 원대 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뭐 70만 원 정도로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고려해 보면은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1차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앞으로 전망 밝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7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카카오 67,000원에 20%입니다. 네, 카카오 67,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거의 8개월 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몇 년 됐어요. 아, 더 오래되셨어요? 예, 네. 몇 년 동안 그래 가지고 있다 점점 그게 카카오가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고 뭐 그래가 조금 추가 매수해서 67,000원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아, 그런데 네.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 단가를 좀 낮출까 그래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뭐 어떻게 하려고 문의는 드렸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너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그 사이에 또 목표가 차근차근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지금 6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가가 35,500원입니다. 일단 실적이 최대 실적을 내도 네.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도 않고요. 지금 파업 여파도 있고 워낙 좀 악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카카오에게 이 시장이 더 좀 차갑게 냉랭하게 야박하죠.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음.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인터넷 투톱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랑 네이버 뭐 이렇게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카카오든 네이버든 기대하는 부분은 실적 잘 나온다가 아니에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주가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이거를 매수하기 위한 어떤 충족 조건에서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은 AI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성과를 크게 두드러지게 낸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주도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래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AI 사업을 하긴 합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뭐 에이전틱 AI를 뭐 한다, 뭐 카나바 뭐 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실제 어떤 시장에서는 뭐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지 뭐 카카오의 어떤 실질적인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굉장한 어떤 편의를 좀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는 최근에 뭐 젠스낭 CEO의 어떤 방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되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의 관점을 볼 때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제 카카오든 네이버든 국내 기업들이 뭐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를 만들었던 그런 오픈 AI 같은 그런 이제 글로벌 AI 기업으로 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좀 올라설 수 있을까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힘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뭐 카카오는 당연히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AI 에이전틱 AI 플랫폼도 뭐 출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수익성 자체가 구조조정 이후에 좀 전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게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아줄 만큼의 원동력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까지의 어떤 상승이 올라오기까지는 거의 한 주가가 100%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더블을 내기까지에는 뭔가 지난 뭐 4월, 5월처럼 그 젠상 CEO의 어떤 방한 이슈가 들면서 뭐 네이버의 어떤 주가 원동력이 막 강하게 올라가고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쉽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대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반등시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6월 1일자에도 한 차례 주가가 한 15% 정도 급등이 한번 나오죠. 이런 구간대 올라올 때마다 매물을 맞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뭐 다른 거에서 수익이 좀 발생을 할 때 카카오의 어떤 비중을 같이 좀 축소하는 전략이라든지 또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만약에 코스닥이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 대표 종목을 제외하고 뭐 조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은 수익권이 아닌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가격대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뭐 카카오를 조금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쪽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만은 뭐 급등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의 관점. 뭐 1차적으로는 상단의 매물대 자리가 뭐 42,000원대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뭐 46,000원대 이런 자리마다 매물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자리들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가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분할 매도할 수 있는 1차, 2차 라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중에 대해서는 다른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에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더 누리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카카오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진하나님께서 G2G 바이오 남겨주셨습니다. 77,000원에 45%인데 멘트가 조금 파격적이에요. 미치겠어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지금 최고가가 12만 원이니까 거의 최고가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네. 7월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강세장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그 흐름이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좀 장기 지속형 주사제 또 빅파마랑 같이 또 협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 그게 또 공개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모멘텀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제약바이오 안에 G2G 바이오도 좀 관심 종목으로 있으신지까지 네.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있나요? 일단은 좀 후순위에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왜 그런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만 치료제 쪽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는 있는데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보셔야 될 거는 메쉬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특허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2030년부터는 특허 절벽이 되면서 이미 뭐 일라일릴리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주요 이런 빅파마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비만 치료제 출시를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보다 그 다음 기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GLP-1보다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쉬 치료제로 가 될 가능성이 좀 가장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메쉬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D&D 파마텍이나 올릭스나 그다음 한미약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단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구용과 이제 장기 지속형인데 그 해당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가치 자체는 물론 굉장히 우량한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선 조금 뒤로 밀린다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구용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기전보다는 좀 떨어진다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가격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한 100% 정도 가격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추세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그 카카오와 좀 비슷한 형태죠.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매물벽들이 좀 존재하는 상황. 근데 그래도 뭐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 하반기는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더 밑으로 밀린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의 포인트는 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미 상반기 때 제약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제가 잠깐 여기 업종 차트에서 제약 업종을 좀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밀려 있죠. 이미 이게 제약 업종의 차트인데 지난 2025년도의 저점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이런 자리들인데 이 자리를 이미 올해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작년보다 과연 올해 제약바이오의 어떤 성과가 안 좋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 한 23조 원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한 13조 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라일릴리나 노모디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그 특허 절벽을 앞두고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자금 집행을 역대급으로 계속 상반기에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만 말 그대로 워낙 반도체로 쏠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더 밀린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바닥은 잡혀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를 당연히 더 기대를 해보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도 그 업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좀 반등의 포인트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데 당장 뭔가 비만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이 뭐 크게 부각되지 않는 한 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G2G 바이오 지금 비중 자체가 한 45%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좀 홀딩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턴어라운드와 그다음 비만 치료제
업종의 어떤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되살아나는 그 포인트를 먼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포인트가 나와주면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6만 원 구간 정도는 충분한 어떤 반등 포인트는 찾아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5만 원대의 반등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혹시 지금 지투즈바이오 그러면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좀 홀딩하면서 가봐도 되는 거죠?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뭐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6만 원 구간까지의 반등을 1차적으로 보고 거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같이 실리면서 뭐 비만 치료제단의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좀 올라오면은 그 이상의 포인트는 당연히 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홀딩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오느냐 이 부분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투즈바이오 만나봤고요. 다음 분은 문자로 4604님께서 좀 비슷한 계열입니다. 블루 엠텍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5,000원에 50%인데요. 1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하향 추세인데 제 주변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안 맞는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운 네.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걸 유통하는 거의 독점으로 유통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방향성이 전혀 다를까요? 사실 지금 이게 딱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을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작년까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어떤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은 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고 뭐 작은 중소형 기업들도 어떤 대표 업종 그 업종에서 대표 종목이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애초에 수급의 질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올해 들어서 특히 가장 많은 어떤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고 수급의 흐름들이 나와주는 게 ETF를 통한 매수 물량들인데 그 말은 결국 ETF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해당 업종,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내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ETF가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 물량들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 이렇게 뭐 이제 대표격인 종목들 중심으로의 수급 분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료 자체는 과거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도 착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위기는 너무 좋았었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블루엠텍의 어떤 주가 반등을 뭐 5,000원대까지 쉽사리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 사실 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뭔가 일괄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실익이 많이 떨어지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9일 날처럼 이렇게 대량 거래량들이 한 번씩 동반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식으로 한번 전략을 잡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뭐 5,000원까지 급반등이 나온다의 관점으로 기다리시다 보면은 사실 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어떤 비중 축소를 가져가 보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방향성에선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루엠텍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갤럭시 CEO 7012님께서 금호타이어 보내주셨고요. 5,92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호남 지역에 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이 광주에 부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그 중심에 이 금호타이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또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 주가가 4,740원, 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테마성이니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네. 수익이 아니죠. 현재 구간에서 좀 나오는 전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지금 5,900원대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 뭐 그래도 지금 자리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오. 같아요.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호남권 지역에서의 그 부지, 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보통 이렇게 뭐 최근 몇 년 새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동반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번 모멘텀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대량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금호타이어에 어느 정도 쏠려가면서 하방 경직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기업이 좀 테마성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어주긴 했지만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좀 고려해 보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기업도 하나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PBR 자체도 0.6배, PER, 선행 PER 자체도 3배. 너무나도 수익 가치도 높고 자산 가치도 높은데 뭐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없었을 뿐인 것이지 자산 가치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절대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본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고유가 자체가 사실 이런 타이어 관련 이 케미컬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데 최근에 어떤 유가의 흐름들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 $60 수준대로 다시 이제 원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 전 수준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케미컬 사업부들, 이 화학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기업 자체도 이 매크로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기모타이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 없이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관점을 좀 가져다 보게 되면은 매수하신 그 가격대 이상에서 한 7,000원 가격대까지도 반등은 크게 어렵진 않다. 뭐 기간적인 투자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은 더 늘리지 말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홀딩하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저희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금호타이어까지 만나봤는데 2부가 끝난 뒤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예고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워낙 코스닥이 많이 흔들리고 또 반도체 투톱만 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반도체 투톱 전략 제외하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하반기 전략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투톱도 흔들림이 나왔죠. 그 반도체 투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아셔야 될 그런 어떤 대응 전략들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공개 방송 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끝나고 또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그 외에 저희가 바라봐야 될 섹터와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